예, 이번에는 제국주의로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황 친정과 천황 초정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천황 친정은 그야말로 이제 천황이 실제 현실 정치의 전면에 서서 국사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천황 초정은 현실 정치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초월적인 위치에서 국사를 이제 관장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황 친정과 천황 초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는 기본적으로 메이지 헌법의 결함 때문입니다. 그것은 메이지 헌법의 그 규정을 쭉 읽어보면 천황은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황은 만세 일개의 황통을 이어받은 어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황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천황은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그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황을 친정했을 때 당연히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뒤따르게 돼서 천황의 책임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천황 초정이라고 하는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메이지 헌법이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일본의 한 학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문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메이지 헌법의 내용을 쭉 보면서 조문대로 읽어보면 조문대로 그 정치를 한다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석 개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호헌론이 강해지면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황 친정의 논리와 천황 초정의 실제 상황을 볼 때 먼저 천황 친정의 논리를 보면 만세 일개의 황통을 이어받은 천황이 친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거를 메이지 헌법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충적인 주정 관계에서 보면 오로지 주인으로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가 천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본의 주정 관계가 중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층에서의 주정 관계에서 보면 상층의 위가 주, 밑에가 종이면 중층에서는 상층에서의 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층에서는 주가 되고 또 그 밑에 또 종이 있고 하층으로 가면 하층에서는 중층의 종이었던 자가 주인이 되고 종이 또 밑에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한없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 사회 밑바탕에는 도저히 주인 자리는 차지할 수 없고 오로지 종으로서만 존재하는 불가척 천민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 계층 구조의 맨 위에는 종으로서의 역할이 없이 오로지 주인으로서의 역할만한 존재로서만 주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계층 구조에서 오로지 주인이기 때문에 천황이 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논리적인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황 초정은 바로 보필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점에서 천황 초정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메이지 헌법의 조문에 천황의 국사에 대해서는 대신들이 보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이 보필이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된 이유가 천황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황 친정에 의해서 천황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필이라고 하는 것을 둔 것인데 그것이 일본 정치의 무책임 정치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 천황 초정은 시기에 따라서 그 담당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메이지 시기 때에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원로가 된 상황에서 천황 초정의 담당자가 됩니다.
다이쇼 시기에는 정당 정치, 다이쇼 시기는 이제 데모크라시 시기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좀 나름대로 기능했던 그런 시기이고, 바로 이제 정당 정치인들이 그런 민주주의를 이끌었다고 하는 점에서 정당 정치인이 천황 초정의 담당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쇼와 시기에 가면은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군부 파시즘을 이끌어가면서 천황 초정의 실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팽창주의, 제국주의로 가는 길에 있어서 팽창주의 정책을 이제 펴게 되는데, 1894년 바로 국수주의가 메이지 20년대에 대두된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청일 전쟁의 전장터가 바로 이제 조선이었습니다. 전장으로서 조선이 있다 보니까 한반도 전역이 뜻하지 않게 외세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는데 한반도가 유린되는 그런 그 측면을 볼 수가 있었고, 일본의 한 병사가 그 조선에서 있었던 그 청나라와의 전투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그 군 동료들을 피신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이거를 군국 미담으로 이제 홍보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동료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 나팔을 손에서 떼지 않고 동료를 위해서 분고쇄신했다. 충분 애국주의자다 하면서 군국 미담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 영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이 청일 전쟁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표현에 의하면 문야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서양화, 근대화, 문명화의 길을 내달린 일본이 드디어 1894년 시점에는 이미 문명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여전히 미개한 야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중국을 문명이 중국의 야만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후쿠자와 유키치가 방위성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학자도 방위성금을 얼마 되지 않지만 내고 그런다 하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군국주의적인 그런 방위성금을 이제 헌금을 하게 유도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언론인인 도쿠토미 소호 같은 경우는 대일본 팽창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쓰면서 일본의 팽창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의 경우에는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종결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대만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에는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를 확인한다. 제2조에 요동반도 팽오열도 대만을 일본에 할양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했는데 왜 뜬금없이 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 그것도 제1조에. 그것은 일본이 후에 조선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 중국의 종속국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당연히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나올 테니까 그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립자주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조선을 일본이 유린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동반도 팽오열도 대만을 일본에 할양했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요동반도는 반환을 하게 됐고, 대만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 전쟁과 삼국 간섭과의 연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국 간섭에 의해서 요동반도를 할양한 데 대해서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펼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러시아는 동청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면서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이제 펴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후에 1904년 러일 전쟁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특히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구실로 해서 동청 철도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러시아가 만주를 무력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러시아의 남진이 노골화되면서 일본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에 일어났던 것인데 1905년 포츠모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한반도 식민지화의 전조가 됩니다. 1905년에 이제 을사 늑약 같은 것들이 이제 맺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영국 만들기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도 일어났는데요. 해군의 도고 헤이 하치로라든가 육군의 노기 마레스케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는 그냥 나팔수였는데 러일 전쟁에서는 군 지휘, 최고 지휘관들이 전쟁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독도의 자국 영토를 편입을 이제 선언합니다. 1905년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국을 식민지화합니다. 먼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보면 1905년 2월 22일 날 일본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근거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당시의 독도가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무주지여서 일본이 선점한 것이고 그래서 국제법상 아무런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인데 무주지 선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기 때문에 독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장하고 당시 주장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에 한국 식민지화인데요. 1870년 강화도 조약, 1895년에 을미사별,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 1910년에 한일 합방조약, 병합조약 등의 일련의 흐름입니다. 사실 국제법상 주권은 신성하고 불가침하며 양도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한일 병합조약은 한국과 일본을 병합한다고 하는 것을 전쟁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의 도장을 찍어서 일본에 할애한다는 그런 것을 한 거기 때문에 마치 양도한 것과 같은 그런 측면입니다. 쇼와 파시즘입니다. 다이쇼 시기의 정당 정치인의 부패와 무능이 극에 달하고 또 통수권 독립과 군부의 폭주가 맞물리면서 쇼와 파시즘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 근대 국민 국가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군령과 군정의 분리입니다. 군령의 행사자는 오로지 천황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천황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황의 통수권입니다. 그래서 군과 정치의 관계에서 보면 내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천황 명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군의 폭주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이 1930년에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일본도 서명을 일단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해군의 보조함의 비율을 영국 10, 미국 10에 대해서 일본 7의 비율로 책정한 겁니다.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 그보다 8년 전인 1922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미국, 영국 5에 대해서 일본 3, 프랑스 1.75, 이탈리아 1.75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보다 미국의 70% 정도의 해군만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부에서 이런 거는 천황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천황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 내각이 자기 멋대로 한 거기 때문에 통수권을 침범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군부가 내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정치의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관동군이 류타오 사건을 조작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각, 특히 외교는 국제적으로 이 만주사변의 사건에 뒷수습에 여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1932년에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괴뢰 정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리튼 조사단이 파견돼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1933년에 탈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2년에 5.15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군 청년장교 쿠데타인데 여기에 이제 당시 수상이 암살됩니다. 그리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정당 정치가 이 5.15 사건 같은 거를 통해서 종언을 고하는, 그러면서 이제 군국주의 시대가, 물론 이제 실패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군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 첫걸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26 사건인데요. 2.26 사건은 5.15가 해군 장교라고 그러면 2.26은 1936년에 2.26 사건은 육군의 청년 장교 쿠데타인데 여기에 이제 쇼와 유신을 내걸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쇼와 유신을 내걸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황 친정의 명분 속에서 실제로는 천황 초정이었는데 천황 초정을 폐지하고 천황 친정을 그대로 진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원로 등 중신들이 천황 친정을 뿌옇게 하고 천황 초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척살하고 또 천황 친정 실현으로 정재계의 부정부패와 농촌의 곤궁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2.26 사건은 실패합니다. 쇼와 천황의 원대 복귀 명령이 가장 큰 요소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에 12월 7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진주만을 기습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937년부터 38년 사이에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